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6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고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겠다.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은 9, 10월 달 돼야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약간 방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6월 27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가지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가계부채를 관리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가계대출의 총량을 축소하고 6월 28일부터 당장 내일이죠.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걸로 엄청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적용도 바로 다음날 할 수 있게끔 되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6억 원. 6억 원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거랑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제는 내가 돈을 아직 못 모았어. 우선은 전세 끼고 살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들어가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강화해서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출에 관련돼서 엄청 많은 내용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찬찬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가계대출 현황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최근에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계대출이 증감 포인트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불안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2025년 올 초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보죠. 시뻘건 거. 이렇게 막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했어요. 지금 6월 3일에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이 정권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진 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이제 규제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구나. 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정말 발빠르게 발표가 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9, 10월 달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이번 정부는 빠를 것 같아요. 대응도 빠르고 그것도 되게 촘촘하게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세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고 해서 총량, 대출의 총량 자체를 좀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는 금년 하반기 20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거죠. 원래 총량이 100% 있었는데 이걸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대출도 연간 공급 대비로 25% 감축한다.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로 나갔던 디딤돌이라던가 보금자리라던가 특례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축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세부사항으로 규제가 들어와요. 첫 번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리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LTV를 0%로 만들겠다. 금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구입 수요 자체를 차단한다. 원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6월 3일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27일에 발표했으니까 24일 만에 수요 규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안불안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규제 지역 LTV는 50%를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어머, 다행이네 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을 지금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규제 지역은 특히나 그렇고, 규제 지역인 지역도 강남 3구랑 마용성, 그리고 뭐 강동구, 양천구, 서울 안에서도 탑10 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은 지금 뜨겁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긴 해요.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이내에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갈아타기는 더 힘들게 됐다. 대출을 이용해서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더 어렵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의 밑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시행 시기는 6월 28일로 당장 내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 2주택자 이상인 사람, 그리고 1주택자인데 처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도권이든 규제지역이든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 LTV를 0%로 만들겠다. 아, 정말 0이라는 숫자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0%. 금지 이렇게 딱딱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받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원래는 1, 2억 원으로 1억에서 2억 내에서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 최대를 1억 원으로 줄인 거죠. 금액 자체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랑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 자체도 금지한다. 이제 수도권이랑 규제지역 내에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안전자금 대출도 전혀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 수도권이랑 규제지역 내 주택이라는 거예요. 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지방 활성화 정책에 약간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상대적으로 지방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자, 지방은 다 빠져 있어요. 지방은 다 빠져 있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전에는 30년에서 40년, 50년까지도 뭐 가는 대출이 한때 유행이었죠. 그런데 이제 30-40년 안 돼. 30년 이내로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6월 28일 똑같이 내일부터 바로바로 적용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지방은 빠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겠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심사할 때 계약서상에서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거래를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자랑 매수자랑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에 들어오는 사람은 에 대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대출 정책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거래를 할 때 매도자랑 매수자가 있을 때 주인이 바뀌면서
잔금과 동시에 전세자도 바뀌어서 전세자가 새로 들어올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항목이 떴어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서 신용대출해서 주택 구입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연소득이 5천이었으면 뭐 1억까지 뭐 해준다던가 1, 2배 정도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가장 큰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자, 지방은 들어가지 않아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한 거죠. 주택이 비싸면 LTV에 해당되는 금액도 같이 올라가서 대출이 많이 나가기도 했는데 아예 금액 자체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6억 원까지만 최대 한도를 두기 때문에 6억 원 이상 돈이 필요하면 대출 안 해줘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라는 건 이제 거의 10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이 좀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고가주택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출을 받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10억 전후에 되는 집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는 23년, 24년도에 막 20억, 30억짜리 거의 20억에 가까운 집들이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10억 전후로 그 15억 이하로 있는 가격의 주택들이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차라도 너무 높은 가격대의 주택들이 거래가 돼서 에너지가 밑으로 조금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대로 에너지가 퍼져가고 있었는데 대출 자체도 가격대를 낮추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더 틀어서 해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 대출 금액은 6억 원이 최대인 거지 무조건 6억 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따라서 LTV, DTI, DSR 비율에 따라서 최대 6억 원인 거지 그 밑으로 대출 비율이라던가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6억 원의 한도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로 한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제외가 되고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다시 6억 원 한도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제외하겠다라는 걸 보니까 아 분양을 받을 때 약간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빼주겠다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LTV를 또 규제를 강화하는데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지방 빠졌죠. 다 이제 통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이제 LTV를 이전에는 80%였는데 70%로 좀 줄인다라는 거예요. 생애 최초 주담대일 경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입 의무를 6개월 이내로 부과를 해서 이제 이전에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입 의무까지 부과를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디딤돌 대출은 1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있었어요. 근데 개선 방안에서는 이제 규제 지역 수도권 안에서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것도 6월 28일에 바로 적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정책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 의무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 디딤돌 대출은 바뀌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책대출도 지금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줄이게 됐냐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은 전 지역이 2.5억, 3억 원, 4억 원, 5억 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은 2억 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은 2.4억으로 신혼은 3.2억, 신생아는 4억 원으로 다들 조금씩 줄고 있죠. 그리고 버팀목 대출에서 일반은 현행을 유지하는데 나머지는 다 조금씩 줄이는 부분으로 해서 총 25%를 줄이는 걸로 어쨌든 정책대출은 도움이 필요한
수요층에 대출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6월 28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해서 이제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활용할 수 없어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다들 좀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역시나 강화를 한다 라고 해서 기존의 90%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은 80%, 지방은 90%로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해서 좀 줄이려고 해요. 지금 허그나 LH나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적자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증 비율을 좀 낮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그나 뭐 SGI 주금공에서 25년 7월 21일부터 이거는 내일부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시행 시기를 좀 다르게 이거는 가져간다라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거 이외에도 계획이 있어 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수요 쏠림 현상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로 너무 수요 쏠림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근본에 발표한 방안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다만 근본 조치 시행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서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겠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이전의 정책에 비해 좀 세심해진 것 같은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약금 안 되고요. 계약금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거를 선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울러 이거 발표한 이후에도 현장 점검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대출 현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야. 그리고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를 해서 시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엄청 밀착 관리하겠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 Q&A가 있어요.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려고 해. 근데 이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 뜨거워졌어.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싹 정리를 해줬어요. 실수요자가 아닌 대출은 무조건 제한할 거야. 다주택자들은 대출 0%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여신 한도를 둬서 과도한 대출 때문에 빚이 생기거나 이걸 못 갚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주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을 병행했다. 원래 수요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수요 규제 들어왔고 이제 수요 관리를 하는데 이거 왜 사실 우리가 공급 부족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도 필요한 건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서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진짜 말뿐이죠. 3년 내에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건지 아닌지 자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무서운 말이죠. 원래 수요 규제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장의 그 조그만 구역들로 수요가 쏠림 현상이 심하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명분이 있다.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리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미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좀 사실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의 한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경상 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해서 총량 관리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총량 관리 목표를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 추이라던가 명목 성장률 전망 조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경제도 좋지 않고 가계대출도 증가하니까 조절한 거야 라고 답을 준 거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총량을 줄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초과되면 그럼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금융회사들은 현재도 월별,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거다. 가급적 대출 중단이 없이 올해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은행에서 조절해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총량을 규제하니까 더 일찍 대출액이 다 소진이 돼서 대출이 중단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이제 질문에 담아준 건데 이거는 뭐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걸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연말 되면 대출액이 남아있지 않아서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제 처분 조건부 1주택자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거야 하고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명의 이전까지 완료해야 된다니까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보통 2, 3개월 쓰니까 2, 3개월 내에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어려운 거고 이게 6개월 이내에 팔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계약까지가 6개월이 아니고 잔금까지 명의 이전까지 완료하는 걸로 6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2,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3년간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어. 근데 대출금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 상품을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만기가 돼서 연장할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된 조치가 적용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출금이 증액이 되거나 타행으로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이 된다. 그냥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제약정이라던가 자행 대환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이제는 대출을 갈아타기 하거나 추가로 더 받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6억 원까지로 제한이 됐는데 바꾸게 되면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대출을 기존 걸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이라던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이런 대출은 그냥 종전 규정이 적용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9번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지 라고 했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 각 조치별 경과 규정이라고 했을 때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의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전산상에 등록이 됐냐 안 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경과 규정에서는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계약은 불인정한다.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한 10% 정도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들어가죠. 이거는 인정해. 근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계약금 걸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니까
계약서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계약서를 그때 써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계약금이 들어가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지, 돈만 조금 들어가고 계약서 안 썼어 그러면 이건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걸로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그 전에 난 곳이 그나마 조금 대출 규제를 덜 받을 거라서 분양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대출인데, 전세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가계약은 불인정한대요. 똑같이 매매계약처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거는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새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시행일 전까지라는 게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람들이 더 쓸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가 하나 더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효용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좀 오늘 27일에 발표된 긴급 속보 막 이래서 뉴스가 막 엄청 뜨고 있을 텐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처음 발표된 규제 정책이고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좀 강력해요. 6억 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 그리고 지방과 분리한 것,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바로 실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주택 구입은 전면 막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는 정책이고 발표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시장이 이렇게 서울시장을 위주로 너무 이렇게 타올랐어요. 지방은 아직도 시퍼렇거나 아직도 그냥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서울만 유독 이렇게 서울 중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 비싼 지역 위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바로 규제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게 나온 거라서 좀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얼굴 없이 촬영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